상생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생마을 꿈터 라디오 2021년 9월 27일 제 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선상의 아리아를 오늘 오프닝 시그널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들은 잘 보내셨나요? 일단 이 곡을 끝까지 좀 듣고 이야기 시작하죠.
아하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오늘 첫 곡으로 오프닝 시그널 겸 첫 곡으로 오늘 띄워드렸습니다. 상생마을 주민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추석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추석 지난 지가 좀 며칠 됐는데 이제서야 인사를 드립니다. 꿈타 라디오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11시부터 12시까지 이틀간 1시간씩 방송을 해요. 방송일이 월요일과 수요일이다 보니 되게 연휴에 겹쳐 있었어요. 연휴에 겹쳐 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에는 방송을 하질 못했고요. 지난주에는. 유튜브에 들어와 보신 분들이면 이제 아실 수 있으실 텐데, 6회 방송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회의를 녹화해서 녹화 방송으로 일단 6회 방송으로 올렸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송은 7회 방송입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 주를 쉬었고요. 한 주를 쉬고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뵙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병원에 또 검진을 좀 받으러 다녀왔고요. 지난주에는 여기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초등 돌봄 플랫폼 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여기 센터에서 토요일에 굉장히 열띤 토론회가 있었어요. 오후 2시부터 시작이었는데요. 1시부터 다들 패널 분들이 와 계셨고,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우리 상생마을 꿈터 라디오에 이미 6회 방송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2시부터 시작한 회의가 원래는 이제 4시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거의 5시가 다 될 때까지 진행이 됐어요. 예. 아주 열띠고 유익한 그런 회의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상당히 차분합니다.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띄워드릴 음악들을 제가 미리 며칠 전부터 이렇게 선곡을 좀 해요. 선곡을 하고 그 선곡한 곡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면서 곡 중간중간에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또 뭐 홍보할 게 있으면 홍보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방송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토요일에 있던 녹화 방송분으로 오늘 방송을 대치를 하고 오전 시간을 보낼 생각을 했다가 병원 진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났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방송을 쉬면 안 되겠다. 방송을 하자. 그래서 6회분 방송으로 일단 그거를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초등 돌봄 플랫폼 토론회는 6회 방송분으로 그냥 두고 오늘 지금 7회 방송분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이 서늘해요. 참 세월은 무속입니다. 바람이 정말 서늘해요. 일단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시작을 하죠. Qua più va vento, tutto da cielo.
cuore, pur mai non sentesi felice appieno chin su quel seno non gli va amore. La donna è mobile, la più male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E di pensiero. 라돈나의 모빌레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아리아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저는 클래식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식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띄워드리기는 좀 그래요. 뭐 이 곡이 어떻고 뭐 저떻고 막 이런 설명을 하기에는 뭐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튼 제가 가끔 자주 듣는 클래식들로 오늘은 조금 뽑아봤어요. 그것도 뭐 미리 선곡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차 타고 오는 길에 좀 생각을 했던 그런 곡들입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 Air on G String이라는 곡을 띄워드렸고, 좀 전에는 이제 리골레토에서 라돈나의 모빌레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죠. 예. 일단 날이 거짓말처럼 선선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9월 말이 됐으니 뭐 안 선선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좀 뭐라 그럴까 선선하게 붑니다. 햇살 아래 있는데도 따갑고 덥다는 느낌보다는 아마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햇살이 있어도 이렇게 막 무덥고 뜨겁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따갑긴 하지만 그래도 선선한 이 세월은 못 속여요. 예. 정말로 세월은 못 속여요. 아무도 세월은 못 속여요. 아침에 제가 다녀온 병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제가 다녀온 것은 심장 관련 병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11월이구나. 작년 12월, 11월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거를 받았어요. 심장을 감싸고 있는 그 큰 동맥이 관상동맥이 있는데 그 관상동맥 중에 하나 그리고 작은 그 핏줄 하나 해서 두 개가 하나는 심각하게 좁아져서 거의 막힐 지경이 됐고 하나는 막혔고 그래서 그 스텐트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혈관 속에 금속 망을 집어넣어서 그 망을 이렇게 불려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시술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스텐트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이제 풍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풍선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늘리는 그런 시술을 받은 지가 벌써 작년입니다. 이제 올 12월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진 받고 그리고 뭐 약 받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나는 문제 없어. 아직도 쌩쌩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만하지 마시고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건강 검진도 받고 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펴요. 그런데도 안 좋을 수 있으니 뭐 술, 담배 하는 분들이라고 다 나빠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피우거나 자주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련된 질병에 노출되고 또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그죠? 실제적으로 인제 그런 결과도 있고 통계도 그렇고 그러하니 항상 준비를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예방을 하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요. 한 곡 오늘도 잔잔한 곡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네요.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우리?
잔잔한 피아노 곡을 한 곡도 들어봤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에요. 예. 쇼팽의 굉장히 유명한 곡. 여기 자주 들을 만해 들은 이렇게 자주 듣는 그런 곡들로 오늘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 술 담배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굉장한 골초였었어요. 네. 아 담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 년도까지 아마 피웠던 것 같아요. 2007 년도까지 피웠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2007년 11 월에 담배를 아예 딱 입에도 대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담배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담배를 끊은 거거든요. 원래 술은 안 먹었어요. 원래 술은 안 먹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불행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아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아닌데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취중 진담. 예. 아니면 그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술기운을 빌어서 하는 그런 얘기들. 그 애주가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얘기?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은 해 드리고 싶어요. 예 인정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평상시에 마음속에 쌓아 놓고 있던 거 맨정신으로 하지 못하니까 "술 한 잔 먹고 좀 술 기운에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우선 저는 그 체질적으로 술이 제 몸에 맞지를 않습니다. 예. 체질적으로 술이 제 몸에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인제 술 술을 먹고 나면 나는 상대방이 이렇게 술을 마신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입에서 나는 그 구취가 있어요, 채취. 그러니까 뭐 반찬 냄새, 음식 냄새 이런 게 아니라 술이 몸에서 이렇게 분해되면서 호흡과 함께 나오는 그 냄새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것도 싫고. 그리고 술집에 이렇게 어쩌다 인제 친구들이나 혹은 뭐 동창회나 뭐 이렇게 해서 인제 그런 데서 모여서 예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그전에 이렇게 가 보면 회비를 내요. 뭐 1 인당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엉엉들이 처먹는 거를 왜 돈을 내가 내야 되나.' 마음속으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아니 쟤네들이 먹는 술값을 왜 내가 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술이 취하기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말짱하게 끝이 깨끗한 사람들이 참 보기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끝에 가면은 뭐 나중엔 술이 그 사람을 먹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오다 보니까 첫 번째 인제 생리적으로 저한테 술이 맞지를 않고 두 번째 어떤 게 심리적으로도 술이 저한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은 멀리하게 됐는데 담배는 아주 많이 폈었어요. 담배는 하루에 한 2각 정도를 제가 폈었습니다. 하루에 2각 정도. 졸업반 시절에 대학 졸업반 시절에 저는 인제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졸업 논문을 써야 했고 그리고 인제 졸업 설계를 해야 했는데 논 논문을 쓸 때도 그랬고 또 설계를 할 때도 우리 설계실에서 뭐 며칠씩 밤을 새야 될 때에도 그렇고 그때는 뭐 마치 그 담배를 피는 것이 뭐라 그래야 될까? 나이 어린 치기죠. 나이 어린 치기로 보면 담배를 탁 피면서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참 볼 같지 않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20대 시절에 20대 초반 시절에 졸업 논문을 쓸 때도 지금처럼 무슨 PC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워드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러니깐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키보드로 두드려서 뭐 그죠? 이렇게 쫙 뭐 PDF 파일도 만들고 뭐 다 해서 논문을 뽑아내기가 되게 쉽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제가 87학번입니다. 87학번인데 당시만 해도 PC라는 게 없었어요. 이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과사무실에 286, 386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프린터도 지금 같은 그런 프린터가 아니라 그 옆에 구멍이 뽀로록 뚫려 있는 이렇게 접혀 있는 롤지가 한 박스 들고 그게 이제 위로 말려 올라가면서 찍찍찍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도트 프린터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린트를 하는 찍찍찍찍찍찍찍 이러면서 이렇게 그 프린터를 하나 하려면 일단 논문을 이것도 얘기 길어지네. 다 손으로 써야 돼요. 다 손으로 쓰는 겁니다. 손으로 쓰면서 또 갑자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음악 하나 더 듣고 갈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 곡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일 겁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이에요. Una furtiva lagrima 라는 곡이에요. Una furtiva lagrima.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파바로티가 부른 것도 좋아하지만 알프레도 크라우스인가? 그분이 부른 것도 되게 좋아하고. 참. 이건 누가 부른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Una furtiva lagrima.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는 곡이었어요. 자, 이제 아까 맞아 하던 얘기로 돌아가죠. 바깥에 또 뭘 깨네요. 제가 방송하는 날만 와서 깨요. 뭘 빵빵빵빵. 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써야 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쓰는 게 뭐 이게 뭐 1 주일, 2 주일, 1 달, 2 달에 걸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논문을 써 보면 사실은 졸업 논문을 올해 씁니다. 그러면 졸업 논문 되면 이미 그 해가 시작될 때 담당 그 논문에 대한 그 주제를 정하면 담당 교수님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담당 교수님들하고 논문의 초록을 잡는 것만도 1-2 달이 걸려요. 막 뭐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인제 거기서 이게 잡혀야 되고 그럼 이제 논문 초록 잡고 초록 잡은 거 가져가서 또 뭐 듣고 빠꾸 막 쉽게 해서 뭐 "안 돼 이거." 다시 뭐 빠꾸도 맞고 퇴짜도 맞고 또다시 그 논문 하나를 논문만 쓰는 게 아닙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또 거기 논문에 걸맞는 실험들을 또 계속 해야 돼요. 실험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실험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논문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러다 일일이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담배 얘기를 했지만 담배 얘기를 하면 이게 논문을 쓰면서 또 밤에 또 뭐 앉아 갖고 뭐 얘기하고 뭐 하고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논문을 쓰려면 머릿속에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남들이 해 왔던 관련 논문이나 관련 서적들을 보고 발췌를 하거나 거기서 인용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뭘 해서 발췌를 했고 뭐 어디서 뭘 인용을 했고 이런 것들을 또 거기다 다 달아야 돼요. 죄도 달고 뒤에 그 인용된 그 인덱스도 다 달아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큰 책상이 옆에 막 원서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원서들이 옆에 막 거짓말 안 보태고요. 거짓말 안 보태고 하나, 둘.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제가 쓴 논문을 위해서 그 당시에 옆에 놓고 계속 보아야 했던 원서들이 아 연합무 권이 됐어요, 정말로. 그중에서 인제 핵심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 막 두툼한 것들이 몇 개 그러니까 좌우로 막 한 40-50 센티씩 막 책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그 사이사이에 막 메모지, 책갈피 이런 것들이 다 꼽혀 있어요. 여기서 뽑아 오고 저기서 뽑아 오고 이런 일들을 한 학기 내내 하는 겁니다, 한 학기 내내. 그럼 한 학기 동안 그것만 하느냐. 또 수업도 받잖아요. 아주 생각보다 빡시게 공부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인제 학교 딱 끝나면 학교에서 자는 거예요, 제도실에서. 거기서 제도실 우리는 인제 제도실이 있었으니까 설계실에서 자는 겁니다. 거기서 뭐 라면 끓여 지금이야 뭐 이런저런 뭐 규정도 많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80 년대. 우리 막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호헌철폐, 호헌철폐 해 가지고 바깥에서 최루탄 날아다니고 막 뻥뻥 터지고 데모하고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콜콜콜거리면서 뭐 하고 뭐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밤새 또 옆에 뭐 지금도 그 등은 써요. 이렇게 스탠드를 이렇게 딱 놓고선 따까닥 켜 가지고 백열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또 앞뒤로 놓고 또 이렇게 같이 조원끼리 논문 같이 쓰는 논문팀들도 저기 팀을 앉아 갖고 또 이렇게 쫙 밤새 공부하고 그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실 그 설계실에 형광등은 다 꺼져 있고 깜깜합니다. 밤 12시, 1 시인데 깜깜하고요. 그 책상 위에 스탠드 하나 딱 백열등. 옛날에 그런 노래 30촉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이런 노래도 있었지만 뭐 우리는 스탠드니까 그네를 타는 건 아니고 좌우간. 그 등을 딱 켜 놓고 말이죠. 예. 그 30촉, 60촉 요런 것들 딱 켜 놓고 거기 책을 딱 놓고 앉아 갖고 앞에 그 종이컵에 휴지에다 물을 잔뜩 넣고 안에 담배가 그냥 수북한 거예요. 그냥 담배 펴면서 또 팍 손으로 팍팍팍 써 가고 그런 느낌 혹시 여러분 느끼실래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종이 위에 펜이 지나다니는 마찰음만 딱 들리는 그런 아이 저 바깥에서 뭘 자꾸 깨는 거야. 아이씨 진짜. 그런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글쎄 그렇게들 공부들 하겠죠.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들 공부들 하시겠죠, 뭐. 예. 그렇게 담배를 그 당시에도 그러면서 그 느낌 안에서 담배를 피는 그런 뭐 그런 거. 그 이제 치기 어린 낭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가지는. 그 당시엔 누구나 작가였고, 누구나 시인이었고, 누구나 수필가였고, 누구나 철학자였고, 툭건드리면 나오는 말들이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담배 얘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 방송을 낮 11시가 아니라 밤 11시에 해야 할 것만 같아요. 이런 얘기는 사실 좀 뭔가 그 고소하고 말이죠. 뭔가 낭만적이고 뭔가 쫄깃쫄깃하고 뭔가 쫀쫀하면서 뭔가 구수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면서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하고 번져나가야 하는데 사실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그리고 벌건대낮에 낭만을 끌어내려니 이 뭐 그렇습니다. 암탉의 배를 가르고 생기다 많은 알을 꺼내는 예전에 그런 글을 쓴다는 것이라는 제목 아래에서의 그런 수필도 있었지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전에 한번 들었던 곡인데요. 한 번 더 들어보죠. 마스카니의 곡이에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인터메조입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인터메조 들어봤습니다. 하여간 그런 낭만이 있던 시절에 담배를 많이 폈었다. 네. 담배를 많이 피웠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2007년도에 담배를 끊게 됐어요. 담배를 끊고 벌써 지금까지 14년 됐네요, 담배를 끊은 지. 그 이후에는 담배를 피질 않습니다. 담배 냄새도 굉장히 싫어해요. 어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담배를 태우시는 그 애연가분들을 폄훼하거나 혹은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갑자기 그런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자전거 타다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더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골자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그 시술도 받고 인제 1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너무 그럴까요?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언제 어디선가 끝이 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확신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믿음 속에서 사는데 오늘도 어제처럼 어제 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 내일도 오늘처럼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일을 겪고 나서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내 발로 일어서고 하나 둘 셋 넷 말고 나의 내 발로 일어서고 내 손으로 옷을 입고 갈아입고 내 발로 걸어서 내 다리로 걸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어제 했던 일들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고 그게 행복한 일입니다. 큰 데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오늘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이 날은 어제 사라져간 어떤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고 얼굴 붉힐 일 있으면 한 번 더 참으시고요. 좀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도록 노력을 하시지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받았던 교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젠가 어떤 교육 시간에 강사분이 한 분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삶의 질을 높이는. 저한테도 그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모르겠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덧따내는 3 가지를 갖고 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빚이 없는 거다. 부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 번째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요 2 번째인데요. 가족을 포함한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소통. 그렇게 어려운 뭐 저는 소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간 가족을 포함한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할 수 있던 일을 오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말이 잘 통하고, 이거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예.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사시는 날이 됐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예, 뭐 이게 오늘 상생마을 꿈터 라디오에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됐네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수요일 날 여러분을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핸델의 라르고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